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업종보다는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었던 섹터에서 향후 이제 시장이 조정 이후에 어떤 주도 섹터로 압축이 될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대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 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자면 2,600선도 깨졌고 사실 뭐 대내외적인 매크로 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시장의 고점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나스닥 지수의 고점은 3월 21일이었고요.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 가깝게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조정이 좀 가파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 3월 21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시장이 고점을 기록했었던 이유는 FOMC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3회가 유지가 되면서 사실 FOMC가 끝나고 나서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1회에서 2회 정도로 낮춰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 3월 20일에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4월 8일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85,000원을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내려왔던 상황인데요. 4월 11일 기억하시겠지만은 CPI가 쇼크가 났었고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는 총선 이슈 때문에 하루 아침에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발발이 발생되면서 조정이 또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게 지나고 나면 이 조정과 관련한 악재들이 겹쳐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4월 1일부터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에 있는 이란 공사관을 침공을 하면서부터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유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됐고 CPI 쇼크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 시점에 시장은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조정과 비교를 해보면 이전과 가장 가까운 조정 시기는 작년 8월 초에서 10월 말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때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15%, 코스닥 지수는 23% 정도의 꽤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5%를 넘어갔었던 시기가 10월 말 정도였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내 원달러 환율까지도 상승을 하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국내 증시가 성장주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을 했었는데 11월 초부터 FOMC 직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올라가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고 11월 말에는 AI, 챗GPT-3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랑 비교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를 알 수 없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큰 폭의 조정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는 미국과 그때와 다른 차이점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기 체력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회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와 관련해서 AI 산업의 낙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만과 한국과 같은 IT 중심의 수출 기업, 수출 국가들의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죠. 그리고 실적이 상향되거나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섹터가 최근 1, 2분기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게 증시는 생각보다 큰 조정을 이번에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추세 상승을 예상하기는 좀 매크로 여건상 힘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같이 좀 오를 때 챙겨가면서 또 내릴 때 유망 업종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을 미리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조정
직전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네 가지 섹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전력 인프라, 화장품 의료기기를 묶어서 보시고 그리고 방산으로 좁혀낼 수 있습니다. 이 섹터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재차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국내 시장 경우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주도주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아무래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시장의 주도주는 일부라도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I라고 하는 분야가 소비자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관련 산업으로 낙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AI의 소프트웨어 영역, 자율주행 영역, 그리고 이 AI가 하드웨어 쪽에 접목이 되어서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될 것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피크 수준에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 타이밍부터는 신재생과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재생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관심도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업에서 제가 탐방을 다녀서 체크를 해봐도 아직까지는 이 상반기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이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여전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지금처럼 상승하는 국면에는 프로젝트가 재개되기에는 아무래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연이라는 점,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24년 대비해서는 25년 실적이 가파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들 섹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시장의 관심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워낙에 나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같은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후공정 업체들 먼저 움직였다가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전공정 업체들도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뭘 봐야 될까요?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시장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두 개 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애플과 퀄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AI는 투자 시기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지만 투자가 진행되고 나서는 낙수 효과는 소비자 단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확대가 되어야지만 AI 사이클이 확장이 되고 저희 증시의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서비스 영역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고요. 이 애플과 퀄컴은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인 AP 경쟁력이 높은 업체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AP인데요. 결국은 애플과 퀄컴,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IT 수요를 이런 AI, 온디바이스 AI로 확대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하반기의 경제 성장의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ASML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ASML 실적과 반도체 전체 섹터를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ASML의 실적은 최근 반도체의 투자 영역을 보시면 후공정과 LCBM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공정 단에서의 투자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주가 됐거나 수주가 논의가 됐던 것들이 이제 상반기 실적으로 확인이 될 텐데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상을 하는 거는 ASML 실적으로는 안 맞다라는 거죠. 다만 ASML 자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되면은 하이NA EUV 장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결국은 이 ASML 실적보다는 오늘 있을 TSMC의 실적을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TSMC의 실적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낙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가 오늘 그래도 강한 이유는 ASML 실적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에서 남아있는 세 가지 기회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가동률이 상승하는 사이클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체크해봐도. 그럼 소재 부품의 수혜는 여전히 확대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재조정과 상향은 ASML 마찬가지로 내년 기준으로 더욱 상향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가지고 에이직 반도체의 성장에 따라서 기판과 부품, 특히 소켓 업체들의 수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SML의 실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후 2시에 또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소화하고 TSMC 실적 기다리고 있는 거고 MS에 이어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1,000억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AI가 쏘아올린 반도체의 또 확산 효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공정에 대해서 앞서서 도움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 네. 어떤 건가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만 조금 드리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 최근에 이제 탐방을 계속 다니면서 4월 초 기준으로 가동률이 거의 네. 삼성 시안 공장 기준으로 낸드 공장이 100%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의 기준이 아마 업체마다 다르게 얘기를 할 텐데요. 최소한 전력 공급이 시작된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 가동률이 되면 시차를 두고 소재 부품의 공정은 더욱 가동률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낸드 쪽은 기본적인 트렌드인 고단화와 관련된 적층이 확대되는 쪽의 수혜 기업들을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동진 세미캠, C각 파츠 쪽에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닐링 공정 장비까지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